나건국 사장은 50년 세월의 평지풍파를 이겨내고 드디어 동대문에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경기 한파에도 불구하고 음식 맛은 소문을 타고 손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장사는 날로 번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이야 불! 나 사장 지금 음식점에 불이 났어 불이! 이것이 무슨 자다 말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깜짝 놀란 나 사장은 쏜살같이 음식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나 사장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음식점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가게 내가 웃지 모아 세운 가게인데 아이고 내 가게. 나건국 사장은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 화재보험도 안 들었는데 나 진짜 쫄딱 망했다. 아이고 내 가게, 아이고 내 가게, 내 가게가 홀라당 타버렸네. 이거 어쩌면 좋아. 아이고 이것은 다행히 불에 탄 가게는 나 사장 옆 가게였습니다. 지옥 문 앞까지 다녀온 나 사장. 지금 필요한 건 뭐? 화재보험. 나 사장은 곧바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현대해상을 방문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나건국 사장의 경우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이플래너 분들이 물론 화재보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화재보험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실 만한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런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지금 기업이 위험에 닥쳤을 때 좀 더 위험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도 어떤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세제상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세제상 혜택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손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금을 불입했을 때 불입한 당해 연도에 손비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앞서 말한 손비 부분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자체로도 어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든든한 백도 되고 네. 또 세제상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의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플래너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단 화재보험과 관련된 간단한 세법 구조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세법 구조에 대해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크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서는 완전 포괄주의의 개념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형태의 방식을 통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목별로 네. 종합과세라든지 분류과세라든지 구분을 하고요. 네. 또 이 구분된 내역들 중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항목이 좀 많죠? 네. 이런 형태로 종합과세 항목이 있고 분류과세 항목들 중에는 잘 아시는 양도소득세라든지 네.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적용되는 게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좀 적용되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면서 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쭉 무슨 열거주의니 뭐니 하는 말들이 사실 좀 많이 낯설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법인세법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법은 그 현행 완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어가 다소 좀 어려우시겠지만 글자 그대로 완전하게 포괄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 네.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대신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네. 여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세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득세법은 개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소득세법에서는 현행 선택적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득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표에서 보여드린 그 열거된 소득 있지 않습니까? 뭐 종합과세 대상 소득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살림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런 항목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그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보험 자체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당해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 법인은 전액 법인세에서 경비로 인정받게 되시고요. 네. 손비로 처리가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열거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하고요. 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당해 그 사업에 개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의 손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일반 그 급여를 받으시는 월급쟁이 근로소득 있는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비로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네. 예, 약간의 뭐 상대적인 어떤 뭐 피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만 보실 부분은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연말에 되면 연말정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아나운서님도 이번에 연말정산 하셔야 되겠지만 그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네. 1년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네. 수가 있으세요. 예. 약간의 적용되는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역시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나 이자 그 사업소득 내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있다. 예. 다만 단순하게 뭐 이자라든지 네. 배당소득 쉽게 말하는 금융소득이죠. 네. 금융소득만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네. 아쉽게도 전혀 이런 세제상 혜택은 없다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네.